과거 방송인 허지용 씨가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대호 감독의 인간 중독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왜 대장이 부하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논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지용 씨가 지적한 바로 그 부분이 김대호 월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아닌 유욕이 주동하는 세계. 사랑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있다면 많은 멜로물들은 기승의 구간을 정신적인 교감으로 채울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작은 에피소드들이 적층되거나 혹은 로맨틱한 우연이 반복되겠죠. 그런데 김대호 감독이 그리는 세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 우리는 정서적인 교감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로지 상대의 육체를 탐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히든페이스의 성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미주에게 빠지게 되는데요. 슈베르트라든지 비가 오는 날 술을 함께 한다든지 등의 서사가 있긴 하지만 결국 성진이 미주에게 집으로 가 한 잔 더 하자고 말하게 되는 결심은 그녀의 육체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차 뒷자리에 앉은 성진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그의 플래시백에는 교양단에서 문득문득 목격했던 미주의 육체적 움직임이 놓여 있으니까요. 성진은 와인을 한잔하며 미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와인과 커피에 대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고 말이죠. 저는 이것이 김대호 감독의 목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육체에 끌리는 것이 전부이면서 이런저런 딴소리들을 좀 하지 마쯤 된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 작품을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했는데요. 제목부터 히든 페이스, 그러니까 감춰진 얼굴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페이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잘생기고 지휘자로서도 유망하고 하나가 걸려.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야, 성진. 앞서 언급드렸듯 저에게 히든 페이스는 인간의 이중성을 그리는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비밀을 감추고 있는 두 여성의 첫 등장부터 그렇죠. 영화의 오프닝, 수연은 결혼을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은 채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녀는 실제 모습이 아닌 화면으로 처음 얼굴을 비추는 것입니다. 미주 역시 유사합니다. 미주는 면접을 보러 성진의 사무실에 방문하는데요. 첼로 상태가 좋지 않아 녹음한 것을 들으라며 USB를 건넵니다. 그녀 역시 실제 연주를 들려주지 않고 무엇인가를 감추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 여성이 감추고 있는 것은 더욱 거대한 진실입니다. 성 정체성을 숨겼고요. 연인 사이이며 저택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성진에게 알리지 않죠.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기도 하는데요. 수연은 미주에게 결혼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알리고요. 미주는 수연에게 잘못된 키를 들고 창고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들을 차치하고 봐도 작품 속 크고 작게 등장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두 가지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성진, 그는 결혼할 애인이 있음에도 다른 여자를 탐하고요. 와인과 커피에 대해 아는 채 하는, 그러니까 위선자들을 경멸한다고 하면서 실은 본인 역시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이 공보음으로 엮일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봉착하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라는 마음의 소리를 내뱉기도 하고요. 수연이 지휘자인 사실을 패싱하고 대표인 모친 혜연과 의논하는 상황에 대해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죠. 영화가 정확한 인폼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성진은 다른 목적으로 수연과 결혼을 결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적 성공을 위한 일종의 스폰을 얻기 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혜연은 대놓고 이중적입니다. 와인잔을 씻고 있는 성진에게 그 모습이 잘 어울린다며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우회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분식집을 하는 성진의 집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사무장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성진에게 빨리 수연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그치는데요. 대표에게 가서는 마치 그런 이야기를 성진이 한 것처럼 이간질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히든 페이스는 인간의 품은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처럼 느껴지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수연과 미주는 분유된 두 자아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포개해집니다. 미주가 원래 수연의 자리였던 성진의 옆을 그대로 대체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둘 모두 첼로 연주자라는 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택 혹은 집이라는 육체 안에 존재하는 수연과 미주라는 두 정체성. 동성을 사랑하지만 사회적 이성애자의 모습도 있으면서 동시에 끝까지 동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요. 상대를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예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택에 숨겨져 있는 창고는 인간의 마음, 어딘가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쯤 되는 것이죠. 어쩌면 김대우 감독도 와인과 커피에 대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동시에 질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사과하러 왔어요. 챕터 2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수연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창고를 빠져나와 모든 것을 다시 누리게 되고요. 심지어 자신의 유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주를 사육하기 시작하죠. 남편 성진은 모든 것을 순응한 것 같습니다. 기묘한 동거에 암묵적 동의를 한 듯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요. 저에게는 이것이 부의 승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 아무리 성진과 미주가 고군분투하고 잠시 주도권을 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은 거대한 자본에 속박되어 버리는 것이죠. 미주는 스스로 발목에 쇠고랑을 채우며 자발적인 노예가 되고요. 성진은 수연 덕분에 얻을 수 있게 된 모든 것을 누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영화의 끝자락 그가 잡은 것은 쥐봉이 아니라 골프채입니다. 장모 혜연과 열심히 라운딩을 다니는 것처럼 추정되죠. 그러니까 그 역시 돈의 노예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진과 수연이 입국하는 시퀀스에서 성진은 사실상 수연의 아랫사람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든 짐을 운반하고 있고요. 수연의 한마디에 커피 셔틀을 하니까요. 심지어 수연은 자신의 스승까지도 겁박하는데요. 즉 그녀는 거대한 부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을 지휘하는 것이 성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세계를 지휘하는 것은 수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본가에 의해 휘청거리는 노동자들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션 베이커의 근작 아노라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추구하는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특정 포인트는 공명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히든 페이스가 품은 메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창고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수연의 양태는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거울이 일종의 스크린으로 여겨지는 것인데요. 스크린 속의 인물들인 성진과 미주는 관객 수연을 볼 수 없습니다. 관객만이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격할 수 있죠. 또한 수연은 갇힌 채로 눈앞에 펼쳐있는 광경을 목도하는데요. 이것은 돈을 지불하고 극장으로 들어가면 상영되는 것을 봐야만 하는 관객의 입장과 포개집니다. 본인이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방법 말고는 스크린에 영사되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죠. 물론 수연은 공간을 나갈 수 없고 관객은 극장을 나가버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마이너하다고 생각해 제 논지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수연이 보는 화면에는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두 인물이 뒤엉키는 것을 목격하게 되니까요. 사실 성진이 수연과 미주를 엮어서 생각하게 된 것도 스크린을 통해서입니다. 혜연은 수연이 남겨놓은 영상 메시지를 돌려보다 거울에 비친 다른 여성의 팔을 포착해내는데요. 그것을 통해 성진은 미주를 의심하게 되고 진상을 밝혀내게 되죠. 역시 스크린 속에 진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김대우 감독에게 영화라는 것은 진실을 비춰주는 도구, 단 노예처럼 갇혀서 봐야 함쯤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히든 페이스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영화란 노예가 되어 진실을 보는 것.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eople always ask for something new.